네,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규헌입니다. 기타 양력 생략. 자, 이번에는 이규헌의 보험통신자 98화입니다. 제가 보험통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보험 얘기만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제가 현대해상에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보험과 관련된 얘기지만 그 중에서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들 혹은 제가 또 교통사고 감정사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러한 상식들 위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생되는 이상 현상입니다. 브레이크 이상 현상 중에 페이드 현상과 베이퍼럭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한 두세 줄 정도로 딱 정리해서 자기가 적을 수 있게 약수를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진단, 암, 특약이 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페이드 현상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히나 더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브레이크 이상 현상인데요. 브레이크가 어떻게 먹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 어떻게 원리를 다 알고 차를 운전합니까?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먹는 경험 혹은 브레이크가 이상하다라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타이어를 잡아서 야 굴러가지 마 막아서 그래서 이 타이어가 굴러가지 않게 꽉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운동하지 않게 꽉 잡으려면 뭐가 발생할까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어떤 거냐면 자, 디스크 방식과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요즘은 거의 디스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뒤 다 디스크 방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고급 차들은 디스크 방식을 썼지만 뒷 브레이크는 드럼 방식을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트럭 같은 경우에 승합차 같은 경우에 드럼 방식을 사용하는 브레이크가 많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방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타이어 휠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보입니다. 이 패드가 보여요. 패드. 얘가 보여요. 우리가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라이닝 갈 때 되십니다. 이래가지고 엔진오일 갈러 갔는데 라이닝 갈 때 됐다 해서 그것도 같이 갈아주세요 해서 돈을 더 지불하면서 갈고 이렇게 하시죠. 뭐냐면 요 둥근 원반이 타이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시처럼 생긴 이 원반이 타이어 옆에 붙어 있어요. 밖에서 보면 보입니다. 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패드가 좌우로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원반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패드가 얘를 꽉 잡아주면 얘가 돌아가던 게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패드가 이 디스크가 돌아가는 걸 잡아서 제동력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요 패드 요거를 우리가 라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드럼하고 슈 방식은 뭐냐면 얘가 원통입니다. 원통인데 드럼통 같은 그런 긴 원통이 아니고 짧은 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옆으로 세워놨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안쪽에 슈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이 실린더가 밀어서 얘가 실린더를 밀어서 이렇게 밖으로 벌어지면 여기 원통 안에서 벌어지면 얘가 원통을 눌러서 제동력이 먹히는 밖에서 찝어주는 거하고 안에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벌어져서 이거를 잡아주는 거하고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드럼 방식이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드럼 방식 예전에 썼다가 그 재질이 또 암을 발병시키는 거다 이래가지고 없어지면서 다른 재질로 바뀌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방식은 다르지만 돌아가는 타이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마찰이 생긴다. 마찰 열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디스크와 패드가 오래 접촉을 하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열이 발생하게 되면 두 물체 간의 마찰 계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안 먹거나 브레이크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퍼락은 뭐냐? 왜 이렇게 넘어가냐면 같이 설명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디스크 방식과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에서 발생되는 현상이고 그 브레이크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상이고 베이퍼락은 뭐냐면 우리가 브레이크 오일을 갈고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그 엔진 오일이 순수 100% 엔진 오일이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 안에 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분이 일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압식 브레이크잖아요. 우리 브레이크가 기름의 압력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건데 그 기름에 계속 열이 가해지니까 그 기름 안에 기포가 발생합니다. 기포가 발생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스펀지를 밟은 것처럼 쑥 들어가 버리는 이런 브레이크가 안 먹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베이퍼락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의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원인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예를 들면 긴 내리막길 같은 데를 갈 때 계속적인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현상 그런 운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고로 바로 이어지죠.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저단 기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 오토인데? 네, 오토도 기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드라이브 모드에서 오른쪽으로 탁 제껴 보세요. 탁 제끼면 계기판에 현재 단수가 표시됩니다. 디지털로 표시돼요. 숫자로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앞으로 제끼거나 뒤로 당기면 기어가 바뀝니다. 1단이 낮은 거고요. 출발할 때 5단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 엔진에 걸려있는 기어 단수가 딱 표시됩니다. 제끼면 거기서 조금 기어를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2단이나 3단 정도로 낮춰서 브레이크와 함께 사용하면서 긴 내리막을 내려와 주는 게 이런 현상들을 방지해주는 안전운전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진단암 특약인데요. 제가 재진단암 특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 분야 태양신이라는 분이 막 무슨 뭐 식물신 이런 분들이 답변을 달아놨는데 기가 차서 제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답변을 제가 달아놨어요. 그 답변에다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혹시 태양신이신데 보험에 대해서 재진단암 담보에 대해서 잘 알고 답변하신 게 맞나요? 이렇게. 자, 재진단암 특약이 뭐냐면요. 제가 현대해상 근무하니까요. 현대해상을 말아먹을 특약 첫 번째 1순위 재진단암 특약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암 걸리면 바로 죽습니까? 아니요, 바로 안 돌아가세요. 2016년 통계로 암 진단 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 70%를 넘어섰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암 진단 받은 사람 3명 중에 2명은 5년 넘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노령으로 가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암 때문에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재진단암 특약이 뭐냐면 자, 5년을 살았다라고 봅시다. 암 진단 특약을 내가 1,000만 원 넣어놨고요. 재진단암 특약을 1,000만 원 넣어놨다고 생각합시다. 재진단암 특약이 암 진단비보다 약 한 20-30% 정도 조금 더 비쌉니다. 암 진단 특약이 10,000원이다 치면 재진단암 특약은 한 2-3,000원 합니다. 그런데 자, 암 진단 받았어요. 1,000만 원 나오죠. 끝입니다. 암 진단 특약 잘 보세요. 증권 꺼내 보세요. 괄호 쳐놓고 1회한 돼 있습니다. 한 번만 준다는 거죠. 재진단암 특약은 뭐냐면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저희 선친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예를 들어볼까요? 2001년도에 폐암 진단 받으셨습니다. 201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완치됐냐? 완치 안 됐어요. 의사가 5년 지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재진단암 특약에서 재진단암비가 나옵니다. 2003년 됐어요. 아직 완치 안 됐죠. 그게 뭐냐? 지속암. 그 암이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나옵니다. 요때 암 진단비 1,000만 원 받았죠? 재진단암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2년마다 주거든요. 또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자, 2007년에 갔어요. 이제 5년 됐잖아요. 2006년도에 갔더니 5년 됐는데 완치 판정을 안 내려줘.
2007년 됐어요. 완치됐나요? 아니 아직 완치 안 됐는데 의사가 뭐 거의 다 없어졌다 그런데 아직은 남아있다는데요. 1,000만 또 줍니다. 2009년도에 1,000만 또 줍니다. 2011년도에 1,000만 또 받습니다. 2012년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69에 아니 69에 아버지께서 진단 받으시고 그 중간에 전립선암 수술도 한번 하셨고요. 80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뭐 노환도 있으시겠죠. 뭐 연세도 있으시고 어쨌든 얘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요즘은 암이 생활 질환이라는 거예요. 나 암 앓은 적 있어. 그때 수술도 했어. 그래서 지금은 식이요법하고 건강관리하면서 살고 있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한 20, 30% 비슷하다 했어요. 얘 1,000만 원 나오잖아요. 얘 5천만 원 나와요. 저희 아버님처럼 암 진단 받으시고 한 11년 만에 돌아가시면 그래요. 근데 한 20년 살았다. 10번 받죠. 1억이 나와요. 2년마다. 현대상 말아먹겠어 안 말아먹겠어요. 그만큼 좋은 특약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 2년이 지났어요. 그 암이 완치가 안 됐네? 그럼 줘요. 그냥. 4년 지났어요. 완치 안 됐네? 줘요. 5년 지났어. 완치되셨어. 그럼 이제 6년째 안 나오죠. 근데 7년 만에 재발했어. 그럼 7년 그때 주냐? 그게 아니고 8년 됐을 때, 2년 됐을 때. 그때 재발하셨네요. 또 줘요. 그 재발한 암이 아직 남아있어. 10년 됐어요. 또 줘요. 2년마다 계속 줘요. 그리고 자 완치됐어요. 완치됐는데 완치됐다고 생각했더니 이게 전이가 됐네. 네. 재발하고 전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암이 옮겨가는 게 전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생기는 게 재발이에요. 자 혹은 다 완치됐는데 폐암은 완치됐는데 위암이 걸렸네. 암 진단은 1회 할인이니까 안 주잖아요. 근데 재발암은 2년마다 체크해가지고 하여튼 내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여러분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저한테 넣으면 더 좋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암보험을 고려한다면 재진단암 특약 꼭 있는지 체크해보고 넣으세요. 현대해상에서 개발한 특약이에요. 그래서 이 담보를 만들어냈을 때 금감원에서 야 현대해상 너네만 팔아. 딴 데 팔지 마. 6개월간 독점적 사용권 딱 부여했어요. 근데 그 독점적 사용권이 3개월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부여되는 경우도 있는데 6개월 부여하는 거는 뭐냐면 금감원에서 야 너가 먹고 살기 좋으니까 너한테 좋은 거니까 6개월 동안 너가 벌어먹고 살아. 이게 아니고 그 담보를 잘 만들어냈어요. 독창적이고 그리고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가입하는 일반 고객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더 좋은 유리한 담보를 너가 독창적으로 잘 만들어냈네 라고 인정해주는 게 6개월 독점적 사용권이거든요. 배타적 사용권. 그만큼 괜찮은 담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고 제가 네이버 보다가 찌시긴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2년 뒤에 또 암진단 또 받아야 준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이견의 보험통신 98화 여기서 마치겠고요. 4월입니다. 자 벚꽃 구경 많이 하시고 힘찬 4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